풍지가는 과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그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볼견자하고는 또 약간 다르게 좀 더 이제 그 사고가 좀 들어가는 이런 그 보고 살피고 이제 이런 것을 뜻해서 이것은 아마 인식론에 관한 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인식론과 실천론이 이제 잘 분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전체를 다른 게하고 똑같이 어떤 그 뭐 윤리적 실천 이런 게로 확 가져가는 게 전 너무 좀 벙벙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심혈을 좀 기울여 봤어요. 풍지가는 위에는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는 그 곤괴예요. 그러니까 땅이죠. 그리고 이럴 때 보통 땅이라 그러면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 만물이 되는 거니까 이 그 풍지, 이 구성이 뜻하는 것은 바람이 만물을 두루 살피듯, 그러니까 두루 살피니까 타자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뭐 과학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말하는 관찰보다는 조금 좀 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괴상을 보면 그 위에가 양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아래 음이 네 개가 쫘르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위에 있는 두 양이 아래에 있는 네 음을 이렇게 내려다본다. 즉 위에서 아래를 조망한다. 전체를 조망한다. 이런 뜻을 좀 담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음한테 자기를 또 보여주게 되겠죠. 위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다 그리고 보여지다 이런 뜻을 좀 동시에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의 인식론을 약간 좀 그,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와 타자를 동시에 살피는 특징, 이런 거를 좀 이제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관찰을 넘어서 성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떤 적절한 행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과 실천이 굉장히 밀접하게 다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괴사와 휴사를 가지고 볼게요. 자, 괴사를 보면 약간 그 어려운 한자가 하나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관, 그리고 또 관이에요. 이게 손 씻을 관입니다. 관이 불천. 그러니까 관은, 이 제사에서 손을 씻는 게 이제 관이에요. 그래서 제사에서 손만 씻고 불천, 제수를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 유부, 믿음이 있어서 옹약, 우러러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네요. 관은 손을 씻다. 또 천은 들이다, 올리다 이런 뜻인데 그 우리 추천할 때 천자가 이천자예요. 그리고 또 왜 그 불교에서 쓰는 천도제 있죠. 그때의 천자도 이제 이천자예요. 그리고 옹약 할 때 이제 약은 어떤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 뭐 전미사 정도 되는 거고 옹은 엄숙하고 어떤 장엄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 관이불처는 그 제수 올리기 전에 그 제사의식 시작 단계에서 이제 경건하게 손을 씻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부옹약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 경건한 마음을 막 꽉 찼어. 그래서 옹약, 그 우러러본다, 그러니까 그 경건하게 이제 그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그 보다 살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갑자기 왜 이제 관이불천과 같은 그 제사의식이 나올까? 이게 약간 좀 뜻밖이잖아요. 이 관이불천에 대해서 해석은 좀 분분한데 그 보통 많이 하는 해석 두 가지를 보면 제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손을 씻고 불천 그 제수를 올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제수를 일단 올리기 제사를 시작을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좀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좀 덜 된다. 그러니까 그 앞 단계 손을 씻는 단계만 말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성대의 그 다른 사람들이 주자한테 막 질문한 걸 보면, 아니, 왜 경건은 손 씻을 때만 경건하냐? 제수 올릴 때도 경건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천의 고말은 약간 좀, 싫어하는 듯한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해석을 할 때, 이 재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좀 밋밋하죠. 그리고 뭐 물질과 어떤 뭐 마음의 분리, 또 인식과 행동의 분리,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좀 뻔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이게 그냥 그 제사 지낼 때 경건한 태도다. 경건한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태도로 이제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어떤 스펙터클 정치, 이런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려면 굳이 또 꼭 불천을 말해야 되냐 이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제사의식 전체 자체가 사실 스펙터클인데 보여주기인데 그거를 굳이 관이불천이라고 말을 할까? 이래서 뭔가 좀 촘촘하지 못한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 괴가 지금 관이잖아요. 이 관찰의 개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그 본다는 인식행위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윤리적 실천 사이, 이 사이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좀 촘촘하게 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주역의 인식론, 이것을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선 이제 그 관이불천의 그 관에 그 관의 그 경건한 마음 있잖아요. 이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왜 관찰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했을까? 자, 이것은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어떤 경이로움, 그 놀라움에 대한 인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이런 거잖아요. 그 손을 씻을 때 그 손 씻는 그 재주가 그 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신은 조상일 수도 있고 또는 천지 자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그 만남을 준비하는데 이건 약간 좀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시인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스치듯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타성적 인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던 그 뻔한 인식을 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낯선 인식에 다가서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그런 낯선 인식에 다가서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정신활동의 어떤 고양된 정신활동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역을 찾을 때가 이럴 땐 거잖아요. 대부분 물론 뭐 일상적으로 이걸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 주역을 찾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해석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이런 이제 어떤 그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일 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또 이제 연속적이며 어떤 관계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찰인데 손으로 씻는 어떤 감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씻는 어떤 감각의 순간에도 마음을 집중시켜. 자, 이런 식으로 감각과 어떤 그 생각, 사유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손 씻는 일을 가지고 이 손 씻는 일이 뭐 여기만 뭐 국한되겠어요. 그죠? 그 경건함은 이제 제사 전체로 다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손 씻는 일이 제사의 전체 단계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손 씻는 일 자체가 어떤 전체와의 연관 속에 들어있고 이 순간은 제사를 대표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연속적 사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연속적 사고로 인해서 변화를 중시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도덕적 실천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연속적이고 관계적인 인식 방식이 지금 요 하나의 관이불천 하나에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게 굉장히 전체적이고 좀 조망적 인식이다. 제가 아까 양 두 개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양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높은 데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건 이제 전체를 더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관자가 원래 이게 황새 관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황새 굉장히 큰 새가 이제 위에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데서 왔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조망적 인식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신을 만나는 내 마음을 막 살펴. 이럴 때 그 마음을 살피는 건 동시에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문장 안에 관이불천은 나의 시선이고요. 유구옹략은 백성들의 시선인데 이게 한 문장에 나온 것도 그런 걸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괴를 살필 때 음양을 따지고 자리와 자질을 따지고 때와 효를 따지고 이런 관계 등을 막 무지막지하게 따져가는 것 이런 것은 괴를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인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단전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관천지신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천지신도라고 하는 거가 그 하늘에 즉 자연의 신묘한 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신묘한 정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그리고 이제 그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의 정신 자체가 이 자연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의 인식론의 기초가 어떤 자연의 정신에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자연은 감각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고 또 수많은 정신의 그물망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역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 사고라든가 또는 음량을 함께 따지는 상관적 사고라든가 변화를 이제 사고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효사도 이제 이런 어떤 인식론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 효에서는 보면 그 위에 두 양효가 약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수준이 있으니까 위에 두 양효가 가장 심화된 인식 수준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는, 초효가 이제 가장 인식 수준이 낮은 약간 좀 이렇게 본 감이 있습니다. 초육을 볼게요. 자, 초육은 동관. 그러니까 동은 이제 아이동자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봄이다. 소인은 무구하고 군자는 부끄러울 것이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일단 그 동간, 어린애 이러니까 어린애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좀 미숙한 인식이다. 또는 인식의 초기 단계다.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추육이 구호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미숙하다는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멀리까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것만 본다. 이게 그 미숙한 인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가까운 데 것만 본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동관은 이제 군자라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소인이 무구하다 그런 게 조금 의아하죠. 그럼 소인은 왜 부끄럽지 않고 무구한가? 물론 그거를 이제 소인은 그 정도만 해도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쓰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 이천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동관의 미숙함은 가까이만 보는 거지. 그래서 좀 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인식의 오류를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인식이 오류다라고 말을 하려면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어떤 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리를 우리가 모두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얘는 오류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보는 것과 그 잘못 보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이 정신이 그물망이라면 어떤 한 개체가 그 모든 걸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가
없다는 걸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알고 있는 소인이 그 오류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소인 무구를 해석을 해봤고요. 근데 이게 또 무구한 것은 여기에서 멈추면 무구하진 않죠.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다음 인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알아나가는 단계를 밟아서 그래서 이제 그 군자의 단계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멈추면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한히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계속 알아나갈 수는 있다. 이런 어떤 무한 긍정성이 들어있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이는 규관입니다. 규관. 규는 그 엿볼 규자예요. 그래서 엿보미니 그 리여정. 그 여자가 곱게함이 이롭다. 이 규자는 그 좁은 틈으로 안에서 밖을 엿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시야, 부분적 인식 이런 걸 말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그냥 느낌을 확 와요. 여기에서 또 이제 리여정이 문제가 되네요. 리여정은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인식이고 보통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그 규관이 여자의 인식이고 근데 여자는 요만큼만 봐도 된다. 행동 반경이 좁으니까 인식이 좁다고 뭐 크게 잘못되겠니?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해석들을 한다고 말해요. 해석을 해요. 근데 좀 밋밋하죠. 그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어떤 그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기분만 나쁘지 공감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뭔가 길어 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 관과 우리가 지금 관계니까 그 규의 뜻에 좀 충실하게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에서 밖을 이렇게 지금 밖을 보는데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는 어떤 그 내부적 인식,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보통 자기 바깥을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자기는 자기도 보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그 인식론이 우리한테 조금 낯설긴 한데 어쨌든 자기 내부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근대 인식론에서는요. 보통 이제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우리가 감각을 받으면 막 신경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성의 인식이 출발한다. 보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감각과 인식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이성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는 인식에 비해서 감각이 하등한 것으로 이성에 비해서 감성이 하등한 것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차별적인 그 인식론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역에서는 이런 식의 사유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의 정신이든 인간의 정신이든 정신이 활동을 멈추는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할 때조차도 그리고 이제 그때 외부와 접촉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 같은 것으로 접촉을 하잖아요. 그때 갖는 느낌이나 감정 이것은 벌써 이성의 어떤 초기 인식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리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초기의 어떤 내부적 인식 이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뭐 우리가 사물을 접할 때 어떤 인상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전 사유의 어떤 결과들을 제가 소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제가 처음 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신의 어떤 연속성 속에서 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이거는 어쨌든 부분적 인식인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동관과 규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좁고 또 미숙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인식의 여정에서 필수 코스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롭고 또 무구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인데요. 6.3도 관아생. 그래서 내가 생, 그러니까 산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는 거죠.
내가 내는 것을 다시 또 내가 살펴봐요. 그래서 내가 내는 것을 보아서 진퇴, 그러니까 나아가고 물러간다.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가는 어떤 행동이 지금 나온 거죠. 생은 자기가 이제 산출한 것, 보통 뭐 언행으로 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뭐 언행으로 산출은 되는데 그 속에는 이제 뭐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나 또는 뭐 자기의 인식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이제 관화생이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반성적 인식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진퇴는 세상으로 나갈지 머무를지 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주로 뭐 그 정치에 참여할지 말지 뭐 이런 거였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뭐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이제 할지 말지 약간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지금 6.3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진퇴는 6.3 자체가 학계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계 진입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고요. 3요에서 이렇게 진퇴가 나오는 경우가 좀 간혹 있죠. 그런데 이것도 좀 관화생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진퇴를 할 때, 그 반성적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정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장 집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 그러면, 주어진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뭐 목적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서로 맞는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상에 스쳐가는 인식이 아닌 이런 반성적 인식.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이 관이 펼쳐지는 어떤 구체적인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요에서 우리가 우리 인식은 그 구체적인 어떤 일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펼쳐진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은 것과, 또 어떤 주어진 상황과, 이런 것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총체적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주역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역에서 괴를 뽑고 해석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관화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사입니다. 6사는 관국지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지광, 그러니까 나라의 빛남을 본다. 리용, 그 손님이에요. 우왕, 왕에게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 자, 요것도 좀 약간 뜬금맞죠. 이런 표현 근데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막 고차원적 은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육사는 지금 상체인 손께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뭔가 좀 국면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시야도 또 행동도 확 넓어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보는데 이제는 국지광, 좀 이렇게 굉장히 넓어진 걸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용빈우 왕은요, 그 육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능력,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 왕한테 쓰임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쓰임도 그만큼 확장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그 능력 또는 그 쓰임 이런 것이 그 확장이 지금 나라의 빛, 왕의 손님 이렇게 지금 비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관찰, 성찰,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의 확장은 이게 훨씬 공적인 성질이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저는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다져진 어떤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쓰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든 나의 인식이 내게 아니고 남들이 막 갖다 써. 이런 것이 어떤 그 심화된 인식, 그 좀 수준 높은 인식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보는 게 커질수록 그것이 보여지는 것도 커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어떤 그 인식의 어떤 확대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뭐 공동체든 사회든 또는 뭐 가족이든 어떤 그 공통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인식 능력의 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주역 또한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 기대했던 어떤 중요한 기능이 이런 어떤 인식의 확대, 심화된 인식 수준, 이것으로 공통인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육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금 상체에 있는 세효가 모두 이런 어떤 인식의 공공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구호도 그래서 보면요. 관하생, 내가 내는 것을 보되 군자무구, 군자 나오면 허물이 없다고 해서 또 관하생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관하생도 역시 이제 전겁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이런 인식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육삼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체인데다가 군주의 자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산출물이 훨씬 더 그 정치와 교화, 이제 그 뭐 이천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훨씬 더 좀 공공적이고 공공연한 것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관하생, 내가 산출한 것을 나의 인식 확대, 이것이 그 적절한가 하는 것을 그 지금 반성적 인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방식도 훨씬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천은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의 풍속을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점검 방식도 훨씬 공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적절하다면 그 괴사에서 이야기했던 유부옹약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것이고 이게 어떤 점검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누군가에게 보일 거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육사에서처럼 막 전달이 돼. 그래서 그런데 구호 정도가 되면 이게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전달될 수준으로 이게 그 굉장히 공적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관에 이 관이 적합한가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은 훨씬 더 공적인 것.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공동체의 삶의 양식 이런 거를 보면 될 거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한 점검들, 반성적 인식 이런 것은 물론 계속해서 이제 관아생 내가 이제 산출한 것을 보고 다시 내가 이것을 지금 수정을 하면 되니까 수정을 통해서 더 넓고 또 더 깊어져야 할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아생에서 의미하는 것은 어쨌든 이 반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 점검의 기준도 구호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점검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기생이 나왔습니다. 자, 관기생. 그가 내는 것. 그러니까 이때 기는 영어의 더예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그가 내는 것을 관찰하되 보되 군자면 무고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뿐만 아니라 상구도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군자예요. 군자고 그래서 이제 그 반성적 인식과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군자의 성찰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생이 아니고 기생이니까 이 3인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냥 효 자리로만 보면 이런 거죠. 구호보다 위에 있고요. 쉴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쉴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의 수준에서 보면 그 자기 산출물을 자기가 규정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3인칭의 이런 걸 훨씬 객관적인 어떤 그 사물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식과 언행이 그가 그로부터 독립을 해서 완전히 타자들의 관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의 것이 아니고 공적 기호가 되어서 이동과 전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마도 주역이 세계를 살피는 어떤 인식론의 종착지가 이런 어떤 공동체의 공적 기호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상고에서 관기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인식한다 이러면 그냥 내가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졌던 수많은 공적 기호들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내가 나의 뭐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공적 기호가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적 기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 그래서 군자다우면 이제 무구하다. 근데 군자답지 않으면 어떨까?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적 기호의 성질상 끼치는 피해가 아주 만만찮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다시 초효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인식 과정을 다시 밟아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식은 끝나지 않고 뭐가 이제 그 불충분하면 불충분한 만큼 또 새로운 인식 과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주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주역의 마지막 개가 미제개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어떤 순환론이 인식론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관이 불천 유부 옥약 소유 동관 소인 무구 군자린 육이 유관 리여정 육삼 관하생 진퇴 육사 관국지관 이용빈 우왕 구오 관하생 군자무구 상구 관기생 군자무구